안녕하세요. 피트 선배와 피땅기가 함께하는 화학공부법 마지막 편인 Q&A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트 기출문제는 몇 번을 반복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요. 일단 회독의 수 아니면 내가 푼 문제의 양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한 번 풀 때 얼만큼 자세하게 푸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왜 이렇게 회독에 집착을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 합격 수기집에 나와 있는 그 화학 고득점을 받으신 분들이 저는 화학 기출문제를 5회독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되게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 문장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함축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공부법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체득을 하게 돼서 제가 그 방법으로 5회독을 했더니 이렇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어요. 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어떤 공부법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시고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했더니 어떻게 저절로 고득점을 받게 되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공부법에 대해서 어떻게 아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때까지 알려드린 그 공부법을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차근차근 그 문제를 분석을 하고 어떤 개념이 쓰여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3분 안에 풀 수 있는지, 어떤 전제 조건이 들어가는지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한 문제를 풀더라도 실력이 쌓일 수 있고, 그리고 다음에 그 문제를 또 접하더라도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트 양론 농도 계산 문제가 어려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피트를 화학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양론, 농도 문제를 되게 어려워하시는데요. 심지어 본고사에서 이 양론 농도 문제를 보게 되시면 굉장히 당황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모의고사에서 100분이 90%가 넘으시는 분들도 막상 본고사에 갔다가 굉장히 당황했다면서 성적이 원래보다 안 나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런 거냐면 화학을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도 왜 그렇게 양론 문제를 어려워할까요? 라고 하시면 이 양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피트 문제집에서 양질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수능 기출 문제집을 풀어보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수능 기출 문제집에서는 양론, 농도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게 되면은 저절로 체화되고 그러면서 피트 본고사에서도 쉽게 풀 수 있겠죠? 그러면 수능 문제집에서 어떤 단원을 풀으셔야 하냐면 양론 단원은 무조건 풀으셔야 되고 화학2에서 기체나 용액, 상평형과 같은 단원을 풀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 문제를 푸실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몇 번을 풀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두 번째 때는 자신의 풀이 방법을 만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또 마찬가지로 한 번에 여러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5문제, 4문제 정도씩 풀으면서 그 양론 문제를 하나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그러한 쾌감을 느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문제집을 효율적으로 회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거예요. 이제 문제풀이 시즌인데 이 문제풀이를 할 때 문제집을 한 번만 풀고 버리기에는 굉장히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렇다고 두 번을 풀 때 문제집을 전체 다 푸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문제의 개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문제를 하나하나 분석을 해가면서 내가 풀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만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들을 4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아는 것인데 맞은 것. 이거는 굳이 해주실 필요가 없죠. 그리고 아는 것인데 틀린 것. 이거는 실수예요. 이 실수를 우리는 무조건 오답 노트를 만들 때 이 틀린 것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맞은 것에는 모르는 게 있는 거에도 불구하고 절대 오답 노트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틀린 것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에도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아는데 틀린 것과 같은 실수 같은 것은 실수 노트에 한 번씩만 적어주세요. 그렇게 되면 실수를 확 줄일 수 있고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모르는데 맞은 것은 우연히 내가 다른 과정으로 풀었는데 우연히 답만 맞은 거예요. 또 아니면 오래 걸린 문제들이 있어요. 오래 걸린 문제는 내가 아예 삥 돌아서 이 문제를 풀었거나 아니면 개념을 아예 모르시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모르는데 틀린 것은 아예 오개념을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건 이 모르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르는 부분에 계속해서 몇 번이고 풀어가면서 아는데 맞은 것으로 바꿔주는 그런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우연으로 맞은 그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설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자기가 혼자 스스로 계속해서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면서도 고민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아는데 맞은 것으로 바뀌어지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래 걸린 문제도 오래 걸린 문제는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삥 돌아간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설 강의를 듣거나 어떻게 단순화를 시켜야 할지 이런 거를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거 개념을 모르는 거였다면 개념서에서 이 개념을 한번 꺼내서 써보면서 익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모르는데 틀린 것은 오개념이라고 했는데 이 오개념도 마찬가지로 개념서에서 올바른 정의를 꺼내가지고 그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 개념을 적용해서 또다시 문제를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오개념을 만약에 갖고 있었다면 다른 내가 이때까지 이 개념을 이용해서 풀어본 문제들은 잘 풀어왔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이때까지 이렇게 3가지의 Q&A를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한창 문제풀이에 대해서 문제도 풀고 문제풀이도 듣고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실 텐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절대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혼자 문제를 푸는 능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를 할 때 하나의 문제가 모르는 게 나온다면 그 문제를 저녁 시간에도 보고 그 다음날 점심시간에도 보고 그게 그래도 계속해서 안 된다면은 심지어 자기 전에 잠이 안 올 때 천장에다가 제 상상으로 문제를 그려요. 문제를 그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릴 때가 있어요. 언제 내가 고민을 했었냐는 듯이 그렇게 굉장히 쉽게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저희 학생들도 문제를 계속해서 모르는 것을 잡고 계속 풀어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풀릴 때가 있다고 되게 신기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반면에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은 바로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해설 강의를 듣고 자기께 된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 문제를 덮어버리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책상 위에 타이머 하나씩 갖고 계셔. 그 타이머에다가 15분 타이머를 맞추고 그 문제를 15분 동안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다른 잡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만약에 안 풀려도 그냥 아무것도 안 쓰셔도 돼요. 그냥 그 문제가 이 단어에서는 어떤 개념이 나왔고 그러면 이 개념을 이용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 안 풀리면 그냥 그 문제를 덮고 한번 밤에도 생각하고 저녁 시간에도 생각하고 다음 날까지 한번 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답이 안 나오면 해설 강의를 듣고 그러다가 다시 한번 풀리게 되면 좋은 거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게 되면 고득점은 저절로 따라오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공부법에 대해서 이 문제편과 이론편에 대한 공부법을 다 알려드렸는데 이제 이렇게만 따라오시고 더 모르는 것을 천천히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저절로 고득점이 따라오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